다음으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선을 전선관에 넣는 공사를 했는데요. 이번엔 케이블을 넣는 공사예요. 그러면 케이블 어디 넣냐?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인데요. 트렁킹,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차에 트렁크가 연상이 되죠. 차 트렁크를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체와 덮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를 열고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뒤에 가서 케이블 덕팅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케이블 덕팅은요,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첫 번째, 합성수지 몰드 공사입니다. 아까 우리 합성수지는 플라스틱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몰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몰드예요.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시설 원칙입니다. 요 세 개도 어디서 많이 봤죠? 앞에 전선관에서의 시설 조건과 같은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합성수지 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의 선정 및 시설인데요.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mm 이하, 두께는 2mm 이상이어야 하고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폭이 50mm 이하, 두께 1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속 몰드 공사입니다. 얘는 몰드가 금속으로 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도 전선관에서 했던 조건과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의 선정 및 시설입니다. 금속 몰드는 황동재 또는 동재 몰드 폭이 50mm 이하, 0.5mm 이상이어야 하고요. 요거 2번도 모두가 공통된 부분이죠. 부속품과 경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되고 접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몰드 길이가 4m 이하이거나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케이블 덕팅 시스템입니다. 사실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보다 케이블 덕팅 시스템이 훨씬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1번 금속 덕트 공사입니다. 금속 덕트 공사 시설 조건은요, 이 대부분은 앞의 내용과 동일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금속 덕트의 선정 및 시설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폭이 40mm 이상,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득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재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이어야 되고,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하고, 상호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어야 하고요.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이하로 해야 합니다. 자, 근데 덕트를 조영자에 붙이는 경우 취급자 이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6m 이하로 하여야 하고요. 여기서 조영제는 이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건축물 구조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벽이나 천장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덕트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합니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하고요.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덕트의 끝부분은 막지 않아야 한다든지, 이 부분을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으로 플로우 덕트 공사입니다. 플로우 덕트라는 건 우리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바닥에 선을 다 깔잖아요. 이런 것을 플로어 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 전선, 통신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경우를 플로어 덕트라고 하고요. 이 부분도 이전 내용과 동일합니다. 플로어 덕트 및 부속품의 시설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한데요. 추가되는 부분은 박스 및 인출구는 마루 위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셀룰러 덕트 공사입니다. 셀룰러 덕트 공사의 특징은 플로어 덕트 공사랑 거의 동일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덕트 공사입니다. 버스 덕트는 대용량 전력을 공급해야 할 때 케이블 대신요, 이런 절연체에 이런 네모난 관인데요. 안에가 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속으로. 그래서 여기로 전류를 보냅니다. 즉 전선이나 케이블 대신 요 도체가 전선 역할을 해서 전력을 공급을 하고요. 얘는 케이블 대체품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왜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얘를 사용하냐? 얘는 일단 케이블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버스 덕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버스 덕트 공사 시설 조건은요. 대부분 아까 했던 공사들과 비슷하지만 여기 덕트를 조용제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 3m, 그리고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여야 하고요. 덕트의 끝부분 막아야 하고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요. 접지공사하여야 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개용 버스 덕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 덕트의 선정입니다. 버스 덕트의 선정은요, 사실 자주 나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케이블 공사입니다. 먼저 케이블 공사의 시설 조건은 전선은 케이블이나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하고요.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방호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 조형제 간의 거리, 지지점 간의 거리 많이 나오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6m,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애자 공사입니다. 애자는요, 전선과 지지물 사이를 절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절연을 해야 되니까요, 얘는 도자기, 세라믹, 사기라고 하죠. 이런 도자기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자기의 재질로 만들어요. 이 애자 공사 시설 원칙 보면요. 전선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5개용 비닐 절연전선 및 2립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이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른 공사는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이었는데 애자 공사에는요. 2립용 비닐 절연전선도 제외한 절연전선입니다. 그리고 이 애자 공사에서는 이런 간격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전선과 조형제 간격, 뒤로 가면 지지점 간의 거리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간격, 거리가 자주 나옵니다.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 전선과 조형제 간격은 400V 이하일 때는 2.5cm 이상, 400V 초과일 때는 4.5cm 이상, 근데 건조한 장소에서는 2.5cm 이상이어도 되고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2m 이하여야 하고요. 윗면, 옆면에 따라 붙지 않고 400V 초과인 것은 6m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의 것이어야 하는데요. 절연성,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하고요. 난연성, 불에 잘 타지 않아야 합니다. 내수성, 물에 강해야 돼요. 수분을 막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압 옥내 배선 공사입니다.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요. 단면적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여야 하고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고 아래와 같을 때는 요 1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럼 언제냐? 이 부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등 배선입니다. 전등 배선은요,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 대지 전압은 30V 이하여야 하고요. 이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겠죠. 그리고 대지 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 다음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